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를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킹바니, 에딘슨 카바니가 맹활약하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던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나타난 사우스햄튼의 대유나이티드 전략과 그를 극복해낸 솔샤르 감독의 용병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유나이티드는 4-3-1-2 포메이션을 가동하였습니다. 그간 사우스햄튼을 만나는 경우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했던 유나이티드였기에 과감하게 측면을 버리고 중원에 힘을 싣는 방향이었죠. 앞선 바샥쉐이르전에서 프레드와 반더백 조합이 원터치로 간결하게 전개를 주고받으며 공격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수비 상황에서 뒷공간을 노출하며 약간씩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에 두 선수의 시너지를 살리면서 수비적으로 선수를 추가하여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다만 포그바와 맥토미니가 부상으로 경기 전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기에 유나이티드의 중원 가용 자원은 마티치뿐이었고 결과적으로 마티치가 홀딩 위치에 반더백과 프레드가 좌우 메잘라 위치에서는 다이아몬드 대형이 만들어졌죠. 백포 라인은 변함없이 텔레스, 맥과이어, 린델레프, 완비사카가 출전했고 다이아몬드의 꼭지점엔 브루노, 전방의 공격수론 오르만의 그린우드가 출전해 레시포드와 합을 맞췄습니다. 사우스햄튼의 경우 하조니틀 감독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뉴캐슬 전부터 3경기 연속으로 같은 선발 명단을 들고 나왔죠. 알렉스 메카시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라이언 버틀란드, 야닉 베스테르고르, 얀 베드나렉, 카일 워커 피터스가 백포를 구성했습니다. 네이선 레드먼드가 빠진 위치에는 무사 제네포가 계속해서 선발 출장했고 오리올 로메오와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가 중원을 구성, 스튜어트 암스트롱이 오른쪽 날개 역할을 맡았죠. 최전방에는 채 아담스와 쇼 월콧이 출전했습니다. 하젠인틀 감독이 추구하는 압박 축구가 특히 3선에 대한 집중적인 압박을 구사하고 공을 측면에 위치한 사이드백에로 빼내도록 유도한 뒤 그쪽에서 4-4-2 대응에 대형적 이점을 살려 즉각적인 집중을 통해 공을 뺏어내는 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유나이티드에게 이번 경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는 빠른 템포와 간헐적인 롱패스를 통한 뒷공간 활용이었습니다. 공격진과 미드필드 라인까지 전방 압박에 가담하는 하젠이틀의 축구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높은 위치까지 수비 라인을 당기며 배후 공간이 노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을 잘 공략했던 선수가 바로 지난 토트넘과 소튼 사이의 경기에서 라인 브레이킹만으로 4골을 기록했던 손흥민 선수였죠. 해당 경기 이후 소튼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압박을 차지하며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하나 상대 센터백들이 그리 민첩하지 못한 장신의 선수들이고 여전히 라인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는 만큼 유나이티드는 상대 후방에 발생하는 공간을 가급적 잘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를 위한 키워드가 상대 수비 복귀 이전까지 그 위치에 장도할 수 있는 빠른 템포와 정확한 롱패스 전개였던 것이죠. 다만 유나이티드에게 아쉬웠던 부분은 이러한 운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레시포드와 그린우드의 전방에서의 볼 지탱 능력이 여전히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아스날전에서도 드러났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후방에서의 롱볼 전개를 전방의 공격수들이 거의 잡아내지 못하면서 다이렉트한 축구를 구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둘째로 후방에서 롱패스 옵션을 살려줘야 하는 텔레스나 맥과이어의 롱패스 구질이 이번 경기에서 특히 좋지 못했습니다. 텔레스의 경우 경기 막판 사타구니 쪽을 만지면서 교체되어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며 선수가 경기 동안 내전근의 경미한 부상을 안고 뛰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텔레스의 킥력은 평소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맥과이어의 경우 상황이 조금 더 복합적이었습니다. 맥과이어는 분명 괜찮은 롱패스 전개 능력을 갖춘 선수이지만 공격수에게 직접 뻗어나가는 직선적인 패스보다는 좌우 측면 전진한 공간에 있는 선수에게 퍼올리는 듯한 궤적에 소위 국자질을 통한 패스 전개를 롱볼 전개의 주 무기로 삼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맥과이어의 롱볼 옵션이 살아나기 위해선 일단 측면의 전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4-3-1-2 대응을 사용한 맨유의 경우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좌우 풀백이 전진하기 위해선 우선 상대 윙어들이 먼저 후방으로 대응을 물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앙에서 전개가 충분히 잘 이루어져서 상대가 전방 압박을 풀고 뒤로 물러나는 흐름이 나와야 했다는 것이죠. 유나이티드는 전반전 동안 이 부분에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분명 중원에 많은 투자를 한 만큼 중원의 숫자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튼의 중원에게 기세가 밀리면서 되려 측면이 계속해서 내려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결국 소튼의 의도대로 유나이티드는 전방 압박에 완전히 묶이며 경기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튼의 압박 방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튼은 이번 경기에서
마티치에게 상당히 강한 압박을 걸었습니다. 선수들이 마티치의 주변을 에워싸면서 마티치가 쉽게 볼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막았죠. 마티치가 앞선에 반더백과 프레드에게 볼을 전개해줄 수 있어야 압박을 전진하며 풀어낼 수 있었지만 안정지향적인 마티치는 압박이 들어오면 볼을 지키기는 하되 전방으로 거의 전진시키지 못했죠. 여기서 유나이티드의 템포가 무너지자 소튼은 더 강하게 압박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결국 유나이티드는 소튼의 의도대로 상대가 높은 라인을 설정하고 촘촘한 간격을 유지한 채 경기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실수에서 비롯된 찬스가 분명 몇 차례 있긴 했지만 공격진은 그것을 전혀 살려내지 못했고 반면 소튼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워드 프라우즈의 훌륭한 발끝을 유효하게 활용해서 2대0의 리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나이티드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카운터 전술인 롱볼 전개가 여러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졌기에 어떻게든 볼을 반더백과 프레드 라인까지 끌어올려서 간결한 원터치 패스를 통해 빠르게 볼을 전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4-4-2 대형과 4-3-1-2 다이아몬드 전형의 전술적 상승 관계를 고려한다면 미드필더의 층위가 많은 4-3-1-2 대형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볼을 전개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했죠. 피지컬을 활용하여 상대의 강한 압박으로부터 공을 지켜내거나 길게 볼을 전개할 수 있는 포그바가 있었다면 경기의 양상은 충분히 앞서의 플랜 A, 다이렉트 축구로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 포그바는 꼭 필요할 때 스쿼드에 없었고 결국 유나이티드는 프레드와 반더백을 거쳐가는 방식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젠 이틀 감독은 여기까지 먼저 데뷔를 하고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에서 반더백, 프레드 중원이 원터치로 볼을 툭툭 주고받으며 능숙하게 전진하는 것을 보았고 리그 내에서 유나이티드가 맨시티에 이어 숏패스 전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팀이라는 것을 의식한 탓인지 이번 경기 소튼의 홈구장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의 잔디는 유독 길어 보였습니다. 우선 선수들의 터치나 원터치 패스가 유독 짧게 떨어지거나 세기 조절이 안 되는 듯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죠. 경기 후에 확인한 이번 경기의 40야드 미만 중단거리 패스 성공률 지표에 대해서도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해당 지표에 대하여 88.6%에서 90.2% 사이의 성공률을 보인 반면 이번 경기에서의 중단거리 패스 성공률은 86.8%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아웃라이어는 단순히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압박 강도만으로 설명하기엔 분명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라운드 상황이 평소와 조금 달랐고 소튼이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잔디를 평소보다 길게 유지하며 빠른 패스 전개를 방지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하프타임 이후 투입된 카바니가 축구화를 갈아 신는 장면이었습니다. 카바니가 투입 직전에 갑자기 축구화를 갈아 신으며 한동안 경기에 관여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솔샤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카바니가 그라운드를 밟아보고 조금 더 큰 스터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갑작스럽게 바꾸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논문을 찾아본 결과 일반적으로 스터드가 커질수록 작은 스터드에 비해서 미끄럼 방지 효과가 더 크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잔디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장이 미끄럽다는 것이고 동작에 대한 제어 능력이 좋고 미끄럼 방지가 잘 되는 큰 스터드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겠죠. 카바니의 축구화 교체와 그에 대한 솔샤르 감독의 언급이 해당 경기 잔디가 예상보다 길었다는 추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결국 서튼이 이러한 홈 어드밴티지를 통해 의도한 것은 유나이티드의 빠른 숏패스 전개를 최대한 막고 경기를 난전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인 텔레스의 킥이나 맥과이어의 롱패스마저 봉쇄되자 소튼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게 된 것이죠. 레시포드나 그린우드는 장신 수비수인 베스테르고르와 베드나락에게 묶여 그나마 넘어오는 공중볼에 대한 장악도 거의 해내지 못했고 숏패스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니 2-3선 사이에서 공이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린우드와 브루노가 연쇄적으로 내려가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도 그린우드의 중원에서의 경기 관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최전방의 레시포드에게까지 공이 쉽게 전달되지 못했죠. 유나이티드는 이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재구성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법은 공격수 중 하나의 선수를 빼고 4-2-3-1과 같은 형식으로 포메이션을 변환하여 중원의 숫자를 늘리고 경기 장악력과 연결고리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전반전 워드 프라우즈의 날카로운 일격 두 방에 당해 이미 2골 차로 경기가 벌어지는 상황이었기에 역전을 위해서라도 쉽사리 공격 자원을 빼는 선택을 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죠. 더군다나 포그바나 맥토미니 같은 자원들이 죄다 이탈한 상황에서 막상 중원을 보강하려 해도 꺼낼만한 교체 카드가 마타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랐던 것은 여기에 카바니라는 옵션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카바니는 분명 기본적으로는 박스 안에 타격할 수 있는 공격수이지만
왕성한 활동량으로 아래쪽까지 내려가 충분히 연기하며 플레이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바샥 시리즈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2선과 3선 사이 연결고리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해내면서 동시에 최종적으로 공격 상황에서는 공격수로 기능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맡으며 역전에 대한 불씨를 놓지 않으면서 동시에 필요한 전술적 보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는 셈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카바니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며 경기를 보란듯이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유나이티드가 그토록 원했던 9번 공격수의 모습으로 두 차례의 골 찬스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잡아냈죠. 전반전부터 무리하게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던 소튼이었기에 60분에서 70분쯤 두어 차례 소튼의 선수들이 뒤늦게 압박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고 그만큼 경기는 유나이티드의 흐름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소튼이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면서 이 타이밍에 유나이티드가 동점까지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면 다시금 힘이 빠진 유나이티드가 소튼에 끌려가는 흐름이 돌아오며 아마 2대1 사우스햄튼의 승리로 이변 없이 경기가 끝났겠죠. 다만 카바니라는 선수가 있었기에 전술적 핵심을 파고든 소샤르 감독의 적절한 용병술이 있었기에 메뉴는 성공적으로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동점골까지 상황을 이끌 수 있었고 결국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터져나온 여러 선수들의 약간의 부상 이슈, 득점을 했어야 할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 문제가 되었던 공격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전술적으로 상대의 노림수대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던 미드진의 한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라운드 상황이나 일정 문제를 생각한다면 여러모로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 높고 체력적인 부담이 컸을 경기였습니다. 경기력에서 나왔던 다소간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어쨌든 유나이티드가 마침내 찾아낸 진짜 9번 카바니의 존재 가치를 또다시 확인하며 극적인 역전승으로 위닝 멘탈리티를 회복할 수 있었기에 충분히 좋은 경기였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만약 카바니가 갑작스레 축구화를 바꿔시는 것이 소샤르의 조언에 의한 것이었다면 잔디 상태까지 체크하며 전술 보완에 힘을 쓴 소샤르의 디테일함은 충분히 찬사받아 마땅하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